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코로나19 때문에 지원된 긴급 재난지원금 다들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두 분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십니까? 아유, 저는요,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 네. 먹는 거에 제일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소고기도 좀 사다가 먹이고, 아유, 그리고 더 요새 수박이 그래 다루. 그래서 뭐 수박도 갖다가 또 식구들하고 농고 먹고, 네. 그래 잘 먹고 있으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세대주가 아니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받으셨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사실은 굉장히 또 잘 먹습니다. 요즘 좀 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미 그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식비로 이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소고기 그 구입이 늘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사용에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매장 안에 있는 그 임대 매장은 사실은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결제 시스템을 그 대형 매장하고 같이 쓰게 되면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사용이 불가해지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몇몇 인기 품목 외에는 또 여전히 소비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러니요, 원래 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들이 좀 골고루 이래 혜택을 받고 네. 이랬으면 참 좋겠는기. 그러니 이번에 나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서 그래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기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8월 말까지입니다. 종이로 이제 지급되는 그 상품권도 이제 유효 기간이 5년이긴 합니다만 예. 최대한 좀 8월 말까지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7번 국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출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족해진 게 여럿 있습니다.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참 생계 타격 입은 사람들이 네. 매련도 없이 많잖소. 그러니 그 집집마다요 꼭 비상금을 쓰려고 남겨놨던 그런 여윳돈 이런 게 다 말랐어요. 여윳돈이 부족해졌다. 그렇죠. 거기 하나 더 받자면 이제 스포츠 쪽은 또 관중이 없습니다.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야구 경기 볼 때는 딱 그 치맥 먹으면서 우리 현장에서 직접 응원하는 요 재미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아, 뭐 그뿐 아니고 아마 우리 일상에서 그러고 보니까 잃어버린 게 참 많네요. 혈액도 지금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헌혈이 급감해서 혈액 보유량 자체가 많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혈의 집으로 함께 가봅니다. 얼마 전 사람들에게 발송된 문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코로나19의 전파가 계속되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헌혈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 속에서 잊히고 있었던 헌혈. 때문에 생명을 살릴 소중한 나눔은 결국 바닥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이후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실천, 헌혈하러 가볼까요?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헌혈의 집 강릉센터. 먼저 1층의 혈액 공급실을 찾았습니다. 현재 이곳의 혈액 보유량은 얼마나 될까요? 문자가 왔잖아요. 혈액이 예. 모자라다고. 예.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지난주 주의 단계인 2, 3일치에서 지금은 약 4.5일치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되게 그래도 올라오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헌혈의 집 강릉센터 2층엔 헌혈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로 북적북적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이후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요새 좀 바빠 보이시는데 얼마나 바쁘세요? 저희 그 재난문자 같은 혈액 부족으로 재난문자가 가서 또 많이 참여하러 오시고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강릉센터는 많이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서로 돕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는 사람들. 덕분에 헌혈의 집엔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원들도 한참이나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다들 밝은 표정인데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혈의 집에 이렇게 단체로 오셨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해맑은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다들 밝으시네요. 회장님도 같이 오셨어요? 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회장님 서 계십니다. 어머님들 다남역 최고시네요.
부녀회장님이시라면서요? 네네네. 오늘 저희 어떻게 헌혈에 동참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분들한테 같이 하실래요 했더니 적극 같이 하시겠다고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돕는데 제작진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담당 PD가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헌혈의 첫 번째 단계는 전자문진. 이 과정은 인터넷으로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헌혈하기 전에는 물이나 음료수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고 문진실로 이동. 안녕하세요. 보통은 전혈로 하나요? 지금 수혈용으로 쓰이는 게 전혈이세요. 네. 그래서 좀 전혈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밖에 보시다시피 많이 도와주러 오셨고. 문진을 통해 혈액형과 몸 상태를 체크하고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 PD는 전혈 헌혈을 하기로 했네요. 코로나19 있잖아요. 이게 그 혈액으로도 감염이 되나요? 아니요, 혈액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오셔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드디어 체혈을 시작하는데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취하는 전혈 헌혈은 4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잠깐이니 마음 편히 갖고 기다리면 되겠죠. 지역에는 강원 영동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좀 저희 어려움보다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희 속초나 고성에서 양양, 정선 다 멀리서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방문하시는 헌혈자분들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헌혈의 집 방문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헌혈버스가 직접 달려가니까요. 오늘 헌혈버스가 도착한 곳은 동해에 위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은 춘천에 있는 강원혈액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동해인데 사실 강릉에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춘천에서 오시게 되셨어요? 오늘 강릉에 계신 분들은 군부대에 가서 이제 헌혈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오늘은 춘천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헌혈자가 버스에 올랐는데요. 헌혈 과정은 똑같습니다. 대기 번호를 받고 전자문진을 시작한 첫 번째 헌혈자. 헌혈버스 오자마자 처음으로 오셨는데 헌혈을 좀 자주 하시나 봐요. 그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만 헌혈 조건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3월 달에 인도에 훈련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오늘 거기 조건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헌혈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한 이틀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올 초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장님을 시작으로 나눔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바쁜 근무 시간을 쪼개 헌혈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는 희망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막 버스로 지금 많이 돌아다니시고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세요? 장거리도 많이 가고 이래서 좀 피곤한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혈액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혈액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는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이어가던 도중 이곳에 헌혈왕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담당 PD가 직접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헌혈을 많이 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우리 신종원 형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쪽 오세요? 여기 계세요? 네네. 어느 분이세요? 여기 신종원 경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원 경장입니다. 얼마 전 헌혈 유공장 금장을 받은 신종원 경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하셨다고요? 예, 제가 50회를 했습니다. 헌혈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보람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안 그래도 저는 처음 시작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대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헌혈을 쭉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또 대한적십자사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인근 헌혈의 집으로. 비록 제 한 번의 헌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스스로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1초의 따끔. 잠깐의 시간만 들이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 헌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기분이 좋아요. 네, 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수혈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는 한 지금 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많은 헌혈을 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재난 문자를 발송한 이후에 헌혈량이 2배,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단계를 금세 벗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힘들 때일수록 서로 힘을 돕고 마음을 모으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맞습니다. 훈훈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요.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가요. IMF 때요. 솔선수범해서 금호운동 동참을 네.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요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것도 오토됐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에서요 네. 언나 학상 뭐 할 것 없이 싹 다 달래가서 내일처럼 도왔지요. 네. 그리고요 재난 문자가 이번에도 턱 발송하자마자 나부터 나서서 헌혈을 해야 된다고 세사 줄이 그냥 매른도 없었단. 예. 없었다니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래요. 우리가 이런 거는 그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가시죠. 참 잘했고 고맙소야. 그러니까 박수 한번 가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네, 정말 자랑스럽죠. 네. 하지만 혈액 보유량이 아직은 관심 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헌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뜻깊은 일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 보험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 보험, 내 보험은 괜찮은지 뭘 더 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맞아요. 요새 뭐 은행권이고 금융권이고요. 정말 우리가 막막해요. 네.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제는 뭐 목돈 재볼 기회도 점점 줄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보험이 정말 든든한 나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보험 이게 진짜 맞는지 난 그것도 진짜 의문이래요. 네. 그렇죠. 뭐 저도 일단 보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매달 지금 따박따박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 수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보는 건 아닌지 이런 게 걱정 투성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부의 세계 아닙니다. 보험의 세계를 속속들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금융 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보험 꼭 필요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네. 당근 필요합니다. 당근 필요합니다. 당근. 만약에 예.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 없는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러네요. 진짜 없으면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의 시대를 전염병 시대라고 하는데 이럴 때 보험은 어떻게 들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기존 전염병 대부분이 보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성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 전염병 시대라서 특별히 뭐 이렇게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네. 오히려 뭐 그렇게 애써가지고 보험금 받는 것보다 방역에 애써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안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예. 실손보험으로 입원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번에 1군 전염병으로 네. 그렇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재보상금으로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험 때문에 뭐 전염병 시대라 해서 특별하게 걱정하거나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요, 우리는요, 이 보험사에서 앓고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알짜배기 정보, 왜 이런 거 있지 않소? 그러니 우린 진짜 이런 게 궁금하고요. 맞아요. 정말 이 보험사가 앓고 주지 않는 어떤 보험의 세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앓고줘요. 이렇게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네, 보험사에 제가 근무해 보기도 했는데 보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는 보장 쪽이거나 또는 한 10년, 20년 이후에 자금을 마련하는 장기의 목적 자금. 이 두 가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빨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흘러나가는 걸 막으셔야 될 정도로 안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일한 사람들이 대부분 볼 때 가입할 때 뭐 유지하면서 약관 대출 받을 때 보험금 지급받을 때 만기 예약 이런 경우마다 다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원칙 내가 보상이 잘 되는 건가? 또 하나는 10년, 20년 후에 뭐 은퇴 자금이라든가 30대 부부가 아이 교육 자금으로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용도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게 돈 나갈 때가 진짜 한두 군데가 아닌데 가뜩이나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은 그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보험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이게 그 올바른 생각이 맞습니까? 보험이 이런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뉴스거리로 등장하는데 보험 제일 먼저 예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장과 장기 목적 자금에 맞는 것들은 깨면 안 되지만 뭐 인간관계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막 가입했던 것들 때문에 부담된다. 이런 거는 정리해가지고 깨야 되죠. 그런데 불입한 돈 손해보고 원금에도 못 미치고 만약의 경우에 다시 하면 또 보험료가 오르고 또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면 보장도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보장은 절대 깨면 안 되고요. 가입할 때부터 좀 무리하게 가입하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그러지 말아야 될 보험을 가입한 것 때문에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보장은 수입의 한 5% 정도. 수입의 5%? 네, 수입의 5%. 그다음에 장기의 목적 자금은 한 10%? 경우에 따라서는 20%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조금 무리한 보험을 가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구나. 이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 기존에 가입했던 걸 해약하고 뭐 새로 들고 뭐 이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 보험인데 이 보험이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를 대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관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거의 그냥 다 내리고 동의합니다만 체크하고. 대부분 그러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2천만 원까지 보상되는 게 민식이법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멀리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특약을 조금 조정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증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뭐 5천 원, 만 원.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부담하면 그걸 충분히 다 보장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깨고 가입하시는 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요즘에 보면 금리 자체가 거의 뭐 절벽 금리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더 불확실해지고 어려워지는데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고. 자, 이럴 때 그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그 저축성 예금 상품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괜찮은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의 목적 자금을 마련하거나 보장을 위로한 것에는 필요하지만 내가 3년짜리 뭐 돈을 마련해야지 다음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보험을 잘 활용할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금리가 높게 보여도 나중에 만기가 돼서 받으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단기, 중기 한 5년, 7년 뭐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나 또는 뭐 증권회사에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더라도 보험회사 상품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다음에 보장 이 두 가지 목적 말고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아무리 높게 보여도 보험회사 상품은 저축 상품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 보험과 관련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든가 뭐 이런 당부 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메모할게요. 진짜 빨리 말씀해. 첫 번째. 네. 가입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입 아까 목적을 분명히 보상 또는 노후자금 등 장기 목적 자금. 이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모든 보험 상품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장성은 수입의
자동차 보험료까지 합해가지고 10%를 넘지 않도록 네. 10%. 자동차 보험료까지 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축성은 10%에서 20% 범주 내에 물론 가진 자산이나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수준을 넘지 않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이런 것을 명확히 보장에는 요 정도, 그다음에 노후 자금에는 이렇게, 그다음에 그걸 혹시 불입을 못하거나 통장에 잔고가 없었을 때 전화해가지고 빠져나가면 안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는 계획서를 받아보네, 플랜을 받아본 다음에 알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친구가 와서 이거 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플랜을 세웠는지 상품을 권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자칫하면 싸움 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이 보험 세계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또 인식하게 되네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정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가 꼼꼼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서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 알려주신 우리 금융 컨설턴트 엉클조 아카데미의 조경만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번 국도변 숨은 명소들을 조명해서 영상으로 아름답게 담아보는 영상기록 터시간입니다. 동해에 가면요, 뭐 널리 알려진 관광지는 아닙니다만은 사진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주 멋진 곳이 있습니다.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인데요. 동부 사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가들 사이에서 뭐 사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렇다면 분명히 풍경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사진가들의 어떤 감성이 한 바가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아니 근데 뭐 사택이라 이러면 그거 뭐 회사에서 지은 뭐 기숙사 건물 아니래요? 그러게요. 뭐 그런 게 뭐 볼 게 있을라나? 모르고 찾아가면 그냥 평범한 주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동부 사택의 풍경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이곳은 그 삼척개발 주식회사의 근로자 사택으로 2만여 평의 땅에 시기를 달리해서 100가구가 살 수 있는 31개 동의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곳 사람들은 이쪽을 백호사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And one or two may yet know me. The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ll find a friendly face, and I'll be taken back again to some new loving place. 그 중에서 공장장 사택 한 동하고요. 간부 직원을 위한 사택 2동, 그리고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형 합숙소 1동, 총 4개의 건물이 2009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456호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Solitude's my home. Faces there are I haven't seen. Faces there are I'll never see. But what a waste it would have been had I been anyone but me. Still if I seem a little proud. 이곳은요, 미혼자들만 사는 곳으로서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빌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전통 양식인 벽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요. I'll never hope to comprehend. Oh no, I'm not alone. Although solitude. 실내로 가보면 복도가 깔려있는 서양식인 건축 양식도 있고요. 또 일본의 전통 양식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인 온돌이 깔려있는 절충식 건물로서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들이 골고루 섞여서 지어져 가지고 근대기 주거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All I can offer is myself. That never seems to be enough. 우리 그전에는 우물물 떠먹고 호롱불 밝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요, 그 시절에 집 안에서 수도와 전기를 다 썼어요. In someone's hand. At some things I can only get. 여기 와보면 8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우리 다음 자라나는 세대들이 근대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공간입니다. I'm not alone. Although solitude is 두 분 혹시 뭐 어린 시절 우상 같은 게 있었나요? 뭐 TV나 영화 속의 우상들. 우리보다 조금 위, 그러니까 뭐 신명숙 누님 정도의 세대 남자분들에게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소룡. TV 영화 속에 나타나서 아뷰 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 쌍절곤 휘두르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저희 그 선배님들 세대 때는 학교 다닐 때 가방에 쌍절곤 넣어서 다니면 나도 이소룡이다 이거지. 그런 학생들도 많았다고 해요. 아니 나는 뭐니 해도요. 나는 조용필 오빠. 우리 조용필 네. 오빠래요. 네. 어떠 그래 노래를 맛깔스럽게 잘하고 우리 옛날에 그 가요톱 땐 이런 프로에서요. 조용필 오빠가 기도하는 하면 그렇죠. 기도하는 메론도 실제로 없었어요. 하셨네, 실제로. 그럼요. 우리 손자 메론도 없었어요. 아, 일단 뭐 저의 우상은 개인적으로 현수 형님, 국장님 사랑합니다. 아 역시. 뭐 이런 얘기를 세상을 들으면서. 볼 줄 아시는. 근데 솔직히 그냥 진짜 제 속마음은 뭐냐면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세대 차이가 조금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때는 버즈였습니다. 버즈였으면 네. 천하통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 그 친구들은 이 민경훈 씨가 개그맨으로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가수거든요. 노래방에서 그렇죠. 버즈 노래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 그 오늘 행쇼의 주인공도 사실은 또 한때 여러분들의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남자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됐었고 또 여학생들에게는 또 당시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었는데요. 행쇼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또 지금 보여드릴 분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또 가수이기도 합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가수 진미령, 그리고 가수이자 노래 강사이자 작사가이자 작곡가이신 송광호, 그리고 이 두 분이 공을 들여 키우고 있는 가수 강백호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야. 우리
우리 송광호님은 우리가 저 가수라고 해야 될지 노래 강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가수는 이제 가수 안 돼. 그만했고요. 가수 안 돼. 그냥 지금은 예. 작곡가와 노래 강사 중에 어느 쪽이냐? 네. 저는 그냥 노래 강사 쪽이 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역시 우리 진미령 하면은 요즘은 미운 사랑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그 곡을 또 송광호님도 작곡하신 분이시고. 그렇죠. 진미령 씨는 우리 가든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십니다. 그렇죠. 아유, 이렇게 예. 스튜디오는 처음 뵀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수 강백호입니다. 한 아픈 시절을 좀 겪다가 네. 이제 완치해서 우리 저기 누나 그다음에 우리 형님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을 마련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강백호입니다. 어릴 땐 철부지로 자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떠나는 것. 자, 우리 저 강백호 씨의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텐데요. 이 왕서방이라는 곡은 또 우리 송광호님 곡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처음 이 곡을 딱 너 불러라 할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솔직하게. 저는 하늘에서 그 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야. 행운이 저한테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미리 준비된 대답 같은데. 아니에요. 저 지금 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원래 생각 없어요. 누나가 이 곡을 백호야 네가 이거 해 할 때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야. 이 곡이야말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곡이구나. 네. 안무는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무는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네네. 그래서 매번 틀려요. 그래서요. 그래서 안무가 매번 틀립니다. 왕서방 비단은 많이 팔았음 사랑만 남겨놓고 어디 갔을까. 저 마이크 던지기 신공도 펼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좁으니까 마이크 그렇죠. 한 2m씩 막 던졌다가 당겨야 되는데 여기 좁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무선보다는 유선 마이크가 오히려 더. 네, 저는 그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가지고 노는 쇼를 하기 때문에 무선을 주면 이게 그렇죠. 던졌다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유선을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요즘은 다 무선인데 어떻게 스튜디오에 쓰시니까 지금 유선이지 밖에 나가면 다 무선이.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기 MBC 그 강원영동 예. 그 베스트 가요쇼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있었죠. 예. 가요 베스트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 웰빙 노래세상이라는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든만 남았습니다. 지금. 네, 물론 가요 베스트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한번 시간 되면 우리. 그러니까 말입니다. 2m 마이크가 날아갔다 오는 춤을 보실 수가. 거기 다 무선 마이크인데 특별히 그거 유선 주셔야 저 유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지만 고 장덕님이 지휘하시던 그 영상이 있잖아요. 소녀와 가로등.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얼굴 중에 하나 그 얼굴이에요. 왜요? 쇼같지에 그대로신데? 그 눈썹을 보면요. 그때 유행이 자기 눈썹을 다 밀어요. 그다음에 펜슬로 그리는 그리는구나. 건데 그 영상 보시면 땀이 나갖고 그 펜으로 그려놓은 눈썹이 다 지워지고 나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송광호 선생님 노래 안 하세요라고 했는데 노래 하셔야죠. 노래 해야죠. 제가 이거 사실 아까 그 음악 살짝 봤는데 요즘 그 EDM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좀 젊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거기 한번 발 맞춰서 가봤습니다.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우리 저 강백호 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작곡가님, 우리 진미령 누님, 제가 잘 보필해서 또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불러주시면 와서 그때는 한 2배로 또 한번 털어볼게요. 나는 가장 행복했어요 지금. 왜냐면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이 자리에 대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그래요? 털어본 적이 있을까? 보통 가면은 예. 그냥 주어진 멘트에 가는데 아하. 지금은 사실 우리 셋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 아무것도 오늘 없어요. 질문이 그런데 제가 너무 편안하게 지금 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오늘 이 자리가 내 자리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무대에서만 스타고 내려오면 그냥 한 여자입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항상 사랑받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아이고 참 진미령 씨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아유 여전하네. 그 옛날에 소녀와 가로등 이런 거 부를 때는 너무 소녀 같은 감성이 가득했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긴 해도 여전히 멋있고 아유 매력적이래요. 저는요 강백호 씨한테 너무 반했습니다. 춤 보셨어요? 뭐 시선 강탈 한번 따라 왕서봐 왕서봐 약간 저버린 같기도 하고. 이야 진짜 어때요? 아야 너무 멋있어요. 괜찮죠? 그러니 또 다음 시간엔 도대체 누가 나올나 그래요. 이게 엄청 궁금시리고 난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세상에 너무 끼 많은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예. 분명히 그 게스트 섭외 어려운 그 시기가 옵니다. 네. 그때는 김서방, 김서방,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쇼 보고 나니까 좀 궁금해졌는데 네. 그 두 분은 학창 시절의 그 추억이 그냥 팍 담긴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난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찻잔만 보면 생각나는 예, 속. 오늘들 왜들 이러시죠? 감성이 보통 감성들이 아니신데 학창 시절에는 뭐 당연히 그 학교에 그 뭐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 뭐 야구부가 있으면 응원하는 그 응원가들이 생각이 나고요. 예. 그리고 그 교련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련, 교련 네. 시간에도 예전에는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군사 문화. 군부대 문화가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죠. 부르던 노래들도 다 네 박자의 그 군가 스타일이 많았어요. 뭐 우리들은 대한거나 늠름하고 이런 노래들 다들 아마 불러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그런 노래들이 혼자만 공부하는 아닙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40대 중후반 이상인 분들이. 그래요? 예. 근데 뭐 나도 있어요. 네. 하부산 봄꽃 피니 하부산이면 어느 정도의 교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나는 우리 고등학교 때 불렀던 이 교가도 아주 훨씬 생각나네. 예, 예. 아니 그 교가를 진짜 기억을 하시네요. 다 하죠, 그러면. 예. 형님도 그럼 저희는 그 화부산이 초등학교 교과에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누님은 또 고등학교 교과에 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말이죠. 강릉에서도 그 추억의 그 교가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교가가 아니고 기존의 교가를 갖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 네. 버전을 만든 거거든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이 고막 안쪽 깊숙한 곳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 깊숙한 곳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교가. 이번에 말이죠 그 교가를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야, 교가 생각하니까 막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뭐가 기억나세요? 말을 그렇게 잘해. 뭐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별의 예능. 이거 저기 군가구나. 낚였다. 야, 교가. 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어쨌든 여기서 그걸 한대요. 예, 가보시죠. 저거 뭐 부부치 교가? 결 아닌데? 금강평 넓은 판을 드러늘 삼아. 우리 아버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뭐 망나니 같은 그런 그런. 난 인계 쪽에 우리 학교는 없어졌어요. 등교돼서.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그 교가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잊어먹지 뭐 불러도 안 와. 이렇게 옛날에는 저기 운동장에 쭉 아침에 해가지고 아침 제조하잖아요. 네. 제조하고서 하나 거기 나면 하나를 이래가지고 제조할 때 제조하면서 제조하고 나서 그 노래 부르고 제조하고 이러지 뭐. 학교 졸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그거 기억 못 하겠잖아. 지금 85세니까. 근데 왜? 너무 건강하십니다. 85세니까 학교 나온 걸 잘 모르지 뭐. 우리가 클 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 서당. 그게 지금 유치원이지. 난 서당을 다녔으니까 밥 싸가지고 서당에 가서 그 일정시대니까 그때가.
일본말 안 하면 서당에서도 선생님들 붙잡혀가고 이랬다고 솔직하네. 우리의 기억 저편에 아련히 남아있는 교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고 그 당시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추억의 뮤직. 머나먼 기억 속 그때 그 교가를 아주 특별하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데, 교가 원래 하면은 뭐 올갱이나 피아노 반주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뭐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와, 규모랑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지만 강릉시립 교향악단의 연주는 모두 교가인데요. 강릉 지역 29개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강릉시립 합창단과 함께 교가를 만드는 일명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물론 정기 연주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자기 고향, 내 지역의 그 학생들이 이렇게 풍부한 음향의 반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교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의 평범했던 교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교가가 완성돼 가고 있었으니, 아니 그런데 누구보다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리허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각급 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뭘 하고 나오신 거예요? 시립교향악단에서 네. 그 이제 저희 학교 교가가 그 이제 아이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그 키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음을 맞추기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속도가 아이들이 부르는 속도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수정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좀 수정은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에 녹음한 것보다 오케스트라가 참여해서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네,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제 지금 박자도 아이들이 부르기에 조금 더 적합하게 조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들은 이 오케스트라 반주 교가를 들으니까 좀 더 음악이 풍성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듯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학창 시절 때 들으셨던 그 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교가랑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랑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혹시 그때 교가 생각나세요?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반주로 그 만들어진 교가를 들었을 때 나중에도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행사 때마다 이런 교가를 틀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의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이렇게 평생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잊고 있던 멜로디였지만 학교를 상징하는 가사하며 다시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력의 교가. 연주하는 예술단도 다른 무대와는 분명 다를 터. 야 이게 베토벤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보잉 체크를 하고 있어요. 활 표시가 달라가지고. 네, 이렇게 교가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무대는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오케스트라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다녔던 모교도 있고 이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좀 옛날 기억도 나고. 그래요? 네. 진짜 그러면은 본인 학교의 어떤 그 모교의 교가를 네. 직접 연주하는 건 또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다가 이렇게 하다가 연주하다가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교. 네. 교향악단 연주에 합창단 화음이 얹어지고, 학교 다니실
때 그 시절 생각나시나요? 아직 근데 좀 저도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또 자연이 또 속해져 있어 시골 학교여서 되게 그런 기억 좋은 기억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지금 한번 감정을 담아가지고 모교 교가 짧게 한 소절만 좀 어떻게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 눈부신 아침에 가 동해 창공에 어둠을 걷어차고 솟아오르니 학생들이 새로워진 교가를 듣고 또 함께 따라 부를 거란 생각에 한음 한음 정성을 다한 강릉 시립예술단 단원들 그리고 기억 저편 아련했던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볼 수 있었던 시간.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언제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모두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준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강릉시립합창단의 노래, 또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 자, 이렇게 재탄생한 교가. 그러면 뭐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이미 졸업한 동문들한테도 상당히 그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출하고 오래된 이런 녹음도 중요하지만요. 아주 풍성한 음향이 갖춰지고 그런 합창단 목소리로 불러지는 어떤 교가. 아유, 난 이런 게 좀 잘 활용되고 이랬으면 참 좋겠지 않소.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재학생 또 졸업생 모두가 이 학교를 사랑하는 그 애교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참여한 29개 초중고교 외에도 이제 반응을 보고 더 많은 학교에 그 신청을 받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 특별한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이 기회가 더 많은 학교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또 처음 겪는 이런 아픔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도 그런 중에도 우리가 소소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또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외 전쟁통에서도 그래도 언나들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고 그렇죠. 야, 그 잿더미 속에서도 소소한 꽃은 피지 않소.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아이, 그럼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아마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나 하나쯤은이 아니라 나부터 이런 마음 말입니다. 나부터 올바른 일, 또 나부터 좋은 일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안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